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페이지 팔레트 팀의 박유영입니다. 페이지 팔레트는 매일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IT 뉴스의 주요 토픽을 한눈에 보여주고 간단한 요약과 함께 기사를 클리핑하여 메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추가적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서 사용자 취향에 기반을 둔 추천 도서를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제공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는 뉴스팀과 도서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 리더는 우진님이 맡았고, PM은 윤님이 맡았습니다. 뉴스 크롤링 및 전처리, 뉴스 토픽 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저와 윤님이 담당하였으며, 도서 크롤링 및 전처리, 도서 추천 모델링은 우진님과 동신님이 맡았습니다. 웹페이지 프론트엔드는 수민님과 윤님이 담당했고, 백엔드와 DB는 저와 우진님, 동신님이 맡았고요. 최종적으로 구독자에게 전송되는 메일 폼은 윤님이 담당해서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 저희가 생각한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지 시장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저희 팀 조원이 구독하고 있는 IT에 관한 기사만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기사의 양이 제한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IT 산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의 관심 분야인 IT 주제를 유지하면서도 대형 포털 사이트들의 전체 IT 기사를 활용하여 그날의 주요 토픽들을 파악하고 토픽별로 양질의 기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토픽에 관련된 단어들을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빠르게 핵심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 기사의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공함으로써 구독자들이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광고형 메일입니다. 저희는 이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뉴스 클리핑 메일과 함께 도서를 추천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단순한 광고 목적이 아닌 사용자의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추천 도서를 제공해서 실질적인 가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희의 타겟층은 IT 업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요 토픽들을 한눈에 파악하고 홍보성 기사가 아닌 양질의 정보를 담은 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선호하는 장르에 맞춰 추천 도서를 제공해서 책을 고르는 고민 없이 독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프로젝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각자 사용할 모델에 대한 스터디를 시작으로 팀을 나누어 약 일주일간 크롤링, 전처리, 서비스 구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2주 동안 웹 개발과 DB 연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제 유저가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구독을 하고 메일이 발송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약 한 달 동안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의 주 언어는 파이썬을 사용했고요. IDE는 상황에 맞게 주피터 노트북, 파이썬, VS 코드를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스크롤링과 스크래핑 작업에는 셀레니움을 활용하였고, 수집된 데이터의 전처리에는 판다스, 넘파이, 코엔엘 파이를 사용했고요.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사이킨론과 젠심 라이브러리를 활용했습니다. 기사 요약에는 네이버의 클로바 API를 이용하였습니다. 메일링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파이썬의 SMTP 프로토콜을 활용했으며 웹 개발은 장고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고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이용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ERD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할 때 이메일과 비밀번호 외에도 성별과 나이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들은 도서 추천을 위해 활용되며 사용자 정보가 DB에 저장이 되면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독 옵션 중 도서 추천을 선택한 경우에 한해 도서 추천 테이블과 연결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ERD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서비스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체 프로세스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메일을 통해 원하는 시간대에 뉴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오전 7시와 오후 5시에 메일이 도착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뉴스 클리핑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의 동작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뉴스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입니다. 저희는 네이버와 다음 뉴스에서 IT 분야의 기사를 대상으로 24시간 동안의 기사 URL을 크롤링하고 크롤링된 기사마다 제목, 본문, 날짜, 기자 등의 정보를 스크래핑하여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했습니다. 그 후 정규 표현식을 활용하여 본문에서 특수 문자를 제거하고 한국어 처리 패키지인 코인엘 파일을 이용하여 명사 단위로 문장을 분할하려고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는 매일 변화하는 뉴스 기사에 따라 분리되면 안 되는 중요한 합성어나 기업명, 그리고 영어가 포함된 용어들을 직접 확인해가며 명사 딕셔너리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각 기사의 본문에서 불필요한 단어나 한 글자 이하의 단어들은 불용어 리스트를 따로 작성하여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저희만의 커스터마이즈된 코엔을 파일을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각 기사는 유의미한 코퍼스로서 문자열 형태로 생성되어 토픽 추출에 활용됩니다. 다음과 같이 전처리된 본문은 젠신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단어를 아이디로 변환하고 해당 단어들을 딕셔너리로 저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빈도수가 너무 적거나 80% 이상의 문서에 속해 있는 단어들은 제외시켜 유의미한 단어들만을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토픽 추출과 기사 선택입니다. 토픽 추출을 위해서는 젠심의 LDA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LDA 모델은 한 문서에 여러 토픽이 혼합되어 있고 각 토픽에는 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이를 통해 실제 단어 말뭉치에서 토픽에 속하는 단어들의 그룹을 추론하고 각 문서에 대한 토픽 비중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문서별 정합도 점수를 측정하여 최적의 토픽 수를 결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각 기사의 토픽 분포를 점수화해서 기사를 정렬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보성 기사나 무의미한 기사들은 제외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기사들로만 구성된 토픽을 3개 선정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토픽들은 메일에 포함되며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해 각 토픽에 관련된 단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합니다. 이를 통해 구독자들은 IT 분야에서 그날의 이슈 토픽을 파악하고 해당 토픽에 관련된 기사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메일은 토픽별 워드 클라우드, 기사의 제목, 링크가 제공되며 네이버 클로바 API를 활용해 본문을 2문장으로 요약된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구독자들은 각 기사의 전문을 읽지 않고도 간략한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뉴스 클리핑 서비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IT 이슈를 파악하고 관심 있는 기사를 선택적으로 읽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으로는 도서 추천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할 이우진입니다. 도서 추천에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 ERD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ERD의 사용자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맞춤형 도서 추천을 받기 위해서 사용자가 선호하는 장르와 선호하는 책 정보를 추가로 사용합니다. 또한 크롤링으로 수집한 장르별 도서 데이터와 공공도서관의 성별 연령별 대여 순위 데이터가 쓰입니다. 여기서 도서 데이터는 월마다 도서 판매 사이트에서 각 장르별 베스트셀러 1000권을 파이썬 셀레니움을 이용해 수집합니다. 수집되는 장르는 소설, CSA, 인문, 사회와 같이 대분류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소설이라는 장르 안에 한국소설, 고전소설, 판타지소설과 같은 세부 장르는 정확한 추천을 위해 이용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보자면 콘텐츠 기반 필터링과 협업 필터링이 있습니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사용자가 구매했거나 관심을 보인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것이고, 협업 필터링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용자들을 한 집단으로 묶고 해당 집단의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상품을 추천합니다. 저희는 사용자의 데이터, 예를 들어 사용자가 책을 읽고 남긴 별점 또는 구매 이력과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콘텐츠 기반 필터링을 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성별, 연령별, 인기 도서 정보를 이용해 협업 필터링도 같이 적용시켰습니다. 여러 알고리즘들이 있었지만 그중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여 여러 필터링을 거쳐 사용자에게 보다 적합한 책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코사인 유사도란 두 벡터 간의 코사인 값을 이용해 벡터 간의 유사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는 왼쪽의 두 벡터보다 오른쪽의 벡터들 사이가 더 가까우므로 오른쪽의 유사도가 더 높습니다. 이를 이용해 저희는 도서의 세부 장르를 사이클런의 카운터 벡터라이즈로 벡터화한 후 코사인 유사도로 목표하는 세부 장르와 가장 유사한 책들을 고를 것입니다. 카운터 벡터라이즈는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의 여러 조합을 만들어 그와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조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의 단어 조합까지 사용하기에 저희도 최대 3개까지의 조합을 허용하였습니다. 허용된 조합들만큼 낱말 벡터가 만들어지고 그 낱말 벡터들 중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책들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이 0번 책의 세부 장르가 한국 소설, 고전 소설, 판타지 소설인 경우 세부 장르가 한국 소설인 1번 책이나 한국 소설, 판타지 소설인 2번 책보다는 한국 소설, 고전 소설, 판타지 소설인 4번 책의 유사도가 가장 높게 나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실제 도서 추천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장르마다 대략 1000권의 도서 정보가 존재하고 이 중 사용자가 고른 세부 장르가 유사한 책 약 300여 권의 목록을 저장합니다. 세부 장르가 유사한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코사인 유사도가 사용됩니다. 그중 인기 순위와 평점이 높은 30권의 책 중에서 무작위로 12권을 뽑아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이 장르를 SF 소설, 테마 에세이, 철학으로 선택했다면 이렇게 총 12권의 책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2권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책을 기준으로 추천합니다. 마션, 곰돌이푸, 소피의 세계라는 책을 골랐다면 고른 책과 장르 유사도가 높은 책을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해 선택하고 사용자가 고른 장르의 도서들 중에서 사용자 성별 연령대가 선호하는 책, 그리고 고른 책과 저자가 같은 책들의 목록을 구해 합칩니다. 합쳐진 목록에서 인기와 평점 순 상위 50권을 골라 그중 무작위로 4권의 책이 선택되어 추천 도서 목록이 완성됩니다. 목록을 살펴보시면 SF 소설을 추천하면서 관심 있던 책의 장르였던 영미 소설도 같이 추천하고 사용자가 고른 책 중 하나인 소피의 세계 책을 참고해 같은 저자의 도서인 소피의 세계 2를 추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성된 뉴스 클리핑과 도서 추천 서비스들은 메일로 전송됩니다. ERD에서 보여드린 사용자 정보에 따라 오전, 오후에 받을 사람들과 주말이라면 주말에도 메일을 받을 사람, 그리고 금요일이라면 도서 서비스를 받기로 한 사람들을 나누어 메일이 전송됩니다. 다만 뉴스 정보는 모두 공통적으로 보내지는 반면 도서 정보는 사용자 맞춤형이기에 매일마다 다른 도서 목록이 전송됩니다. 이때 도서 목록에는 책 표지, 책 제목, 저자, 그리고 도서 URL 링크가 보내집니다. 다음은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메인 화면과 저희 서비스의 소개 화면, 그리고 회원가입, 로그인, 구독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시연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를 맡은 박동심입니다. 먼저 저희 페이지 팔레트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페이지의 뉴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뉴스 서비스에 대한 설명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옆에 버튼을 누르면 도서 설명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약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하기를 누를 것입니다. 만약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도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회원가입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 성별, 연령 정보만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되는데요.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는 순간 회원 정보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저장됩니다. 그럼 로그인을 하고 이제 구독을 해보겠습니다. 구독하기 페이지에는 어느 시간대에 메일을 받을지, 평일에만 메일을 받을지, 주말에도 메일을 받을지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고 도서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뉴스만 구독하기를 누르면 바로 구독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고 데이터베이스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시간과 요일, 그리고 북 서비스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정보가 바로 저장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아이디로 구독하기에서 도서 서비스를 받는다고 선택해 보겠습니다. 도서 서비스를 선택하면 맞춤형 추천을 위해 선호하는 도서 장르를 선택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미소설, 테마 에세이, 철학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장르에 따라 12권의 책 후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책을 장르마다 하나씩 선택하고 구독하기를 누르면 구독이 완료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장르, 그리고 선택한 책들의 정보가 도서 일련 번호 형태로 담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 이메일로 뉴스레터가 잘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토픽과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오늘 이슈가 되었던 키워드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아래에는 토픽에 해당하는 뉴스 기사들이 요약된 내용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 링크로 바로 연결됩니다. 저는 네이버 이메일로는 뉴스만 구독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뉴스 정보만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구글 메일로는 도서 추천도 같이 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구글 메일에 들어가 보니 같은 뉴스 기사 정보들이 있고 도서 추천 리스트도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서 이미지를 클릭하면 구글 도서에 해당 도서를 검색한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어 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입니다. 먼저 로그인 서비스에 소셜 로그인을 추가해 회원가입과 로그인 부분에서 사용자 편의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뉴스 클리핑에서는 IT 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경제, 사회 등에서 핵심 키워드들을 보내줄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습니다. 도서 추천 서비스에서는 추천 시스템을 좀 더 발전시키거나 더 나아가 도서 대여 또는 도서 대리구매 서비스까지 확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